주요 추경 예산의 가위를 댄 충북도의회 앞에 김영환 지사가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일부 예산은 부활했습니다. 제천 세명대가 교육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겠다는 파격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첫 등록금 환불제를 선언했습니다. 지인이 건넨 물을 무심코 마신 40대가 뜻밖의 마약 복용자가 됐습니다. 몰래 마약을 먹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때 몰렸던 배달 수요가 급감하자 도로를 활보하던 오토바이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중고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주요 사업 예산들을 무더기로 삭감하면서 김영환 지사가 의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예산은 의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못난이 김치 임산부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의원들이 모여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도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주 상임위에서는 주력 예산 사업 67억 5천만 원을 무더기로 잘라냈습니다. 김 지사는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불리는 일부 참모들도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일부 예산은 예결위 문턱을 간신히 넘어섰습니다. 삭감액 가운데 20억 원이 부활했는데 청남대 리모델링비와 도립교향악단 운영비, 본관 잔디 정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사의 그 역정사업과 그 집행부지가 좀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번 다시 더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로. 하지만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못난이 김치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임신부에게 건강 먹거리를 지원해주겠다는 사업. 알고 보니 못난이 김치를 나눠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못난이가 충북의 대표 브랜드였냐? 건강한 먹거리가 못난이 김치뿐이냐는 성토가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졌습니다. 임신부에게 최고 이쁘고 최고 좋은 먹거리를 드려도 사실은 모자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난이 김치가 웬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온통 못난이 김치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산 2억 원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 못난이 농산물과 도청 하늘정원 사업비 역시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서민 예산은 보이지 않고 김영환 지사의 즉흥적인 사업 예산만 가득하다는 여당 도의원의 비판은 충청북도가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청주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지나치다며 224억 7천만 원 가운데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1억 원과 농가용 드론 구입비 등 11개 사업 예산 104억 5천여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지난해 거액의 결손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했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이 진통 속에 10억 원 증액됐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화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포함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찬성 8, 반대 5으로 가결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운영비와 콘서트 개최 비용 각각 5억 원입니다. 이로써 오는 8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업비는 29억 7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50%가량 증액됐습니다. 제천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환불제를 선언했습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할 경우 또 다른 대학에 합격해 나가는 경우 역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환불제를 시행합니다.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하면 받은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학부 학생이 자퇴하면 학생이 실제 낸 자퇴 시점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 합격해 나가는 경우도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타 대학 편입 등의 수요가 있는 현실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350만 원 정도. 지난해 공시된 실제 연간 자퇴생 300여 명으로 계산하면 한 해 환불할 등록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자처한 건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과 학생 지원에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명대학교의 교육제도와 질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감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신입생 정원 1,600여 명인 이 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충원율은 80%대. 여기에 연간 재학생 이탈률도 6%대입니다.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취업 매칭, 책임지도 교수제,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까지 짜는 13개의 학생위원회는 학교를 더욱 학생 친화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운수업체를 지닌 재단을 둔 세명대는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환불로 인해 교육 투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이 일상으로 또 누구에게나 스며들고 있다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만 충주에서도 지인에게 몰래 마약 탄 물을 먹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호프집에서 지인을 만났던 40대는 낯선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밤새 양주 4병을 마셨는데 취하지도 않고 기분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먹은 건 지인이 남자한테 좋은 거라며 건넨 액체. 경찰에 신고해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상대로 이제 간이 검사를 통해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어요. 약이라며 건넨 액체는 필로폰 0.03g을 탄 물이었습니다. 마약을 몰래 먹였다 경찰에 붙잡힌 50대는 마약 범죄로 1년을 복역하다 알게 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사흘 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10월 출소 이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당시 집 화장실 뚜껑이며 전기장판 및 서랍장 안에서 마약용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50대를 마약 소지와 투약, 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마약 입수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속될 당시에 남아있던 잔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추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2월까지 충북에서만 마약사범 54명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 충북 지역 마약사범은 526명으로 1년 전보다 42.1% 늘었습니다. 최근 청주지검이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린 가운데 충북경찰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범죄 집중 단속과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그제 새벽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가스총을 쏜 60대를 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스총은 호신용으로 허가받고 소지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경찰이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금품수수와 권한남용 등 4대 부패 범죄를 단속해 공직자 등 43명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명과 권한남용 16명, 보조금 부정수령 등 재정비리 25명 등이며 이 가운데 공직자만 17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 과정에서 업체 계약을 결제한 충주시 고위공무원과 12구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서서히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타격을 받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업계죠. 일거리가 줄면서 오토바이 매장에는 중고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상가가 밀집해 있는 청주시의 한 거리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오토바이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상가 안과 밖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오토바이들만 가득 늘어서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뭐 전화로 이제 매물을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자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매물을 물어보시는 문의 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를 처분하려는 문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연락은 오는데 판매가 많지가 않으니까 중고도 계속 매입을 해놓을 수는 없어서 중고도 많이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급격히 줄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운행을 멈춘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5월 3만 4천여 대에 불과했던 청주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21년 3만 7천여 대까지 늘었지만 이후 꾸준히 줄면서 지난달 기준 3만 5천여 대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넘쳐났어요. 저희가 5시, 8시가 피크라고 하거든요. 주말에는 800개 넘게까지 쌓이고 근데 이제는 평일 주말 경계도 없고 100개가 안 쌓이니까. 고물가 여파로 음식값이 오른 상황에서 치솟은 배달비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 18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가 줄었습니다. 배달료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배달료가 5천 원이면 이게 참 힘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물가에 또 소비 위축,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소비 행태도 점차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중고 오토바이 매장에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추가된 감염자는 541명으로 지난 2월 7일 665명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재감염자는 전체의 34.7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97만 6,12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충북도 내 농작물 피해가 6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친 이상저온으로 충북 1,323농가에서 641.5헥타르의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화기인 4월에 저온 피해를 입으면 씨방과 꽃이 갈변되고 수정 능력을 잃어 과실을 못 맺거나 맺더라도 낙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 농가는 농어업체의 대책법에 따라 농약대나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주 상당구와 진천군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생활권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진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미원과 낭성, 남일, 문의, 가덕 등 청주 상당 생활권에 237억 원, 또 진천에 429억 원이 투입돼 5년 동안 농촌 365 생활권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365 생활권은 30분 안에 보건보육에, 60분 안에 문화교육에, 또 5분 안에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가 올 들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5로 전달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8.9였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낙관, 100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육아 환경 개선을 공약한 민선 8기 옥천군이 충북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옥천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1회 추경에 8천여만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가정 소득 정도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천 지역화폐 1인당 보유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제천시는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변경 지침에 따라 1인당 보유 한도 축소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결제 취소 등으로 보유 금액이 일시적으로 1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상품권 추가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진천문화예술회관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진천 지역 공공시설 건립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진천구는 진천읍 읍내리 사업부지에서 합동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5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 신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상반기까지 414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7,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도시재생센터는 내년까지 23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8,5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마을 단위의 영상 기록 사업을 벌입니다. 영동군은 각 마을 기록이 글과 사진으로만 전해지면 미래 후손들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리 232개 모든 마을의 현재 모습과 특징, 또 마을에 얽힌 다양한 기록들을 오는 2025년까지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무예산으로 군청 홍보팀이 직접 수행하는 이번 기록화의 결과물은 영동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해 출향민들에게도 서비스하게 됩니다. 증평 보강천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증평구는 오는 7월까지 보강천 반탄교 주변 9천여 제곱미터에 5억 원을 들여 1코스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다음 달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증평구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해 신규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의품송과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 보은에서 진행됩니다. 보은 전통문화 보존회는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정의품송으로 마실 가자를 다음 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차례에 걸쳐 속리산면 정의품송 주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정의품송에 얽힌 이야기와 생태 해설은 물론 낙화장과 목불 조각장 등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장인들의 시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된 청소년 산모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